동서양을 떠나 세상에서 제일 대단한 사람은 바로 부모님인 것 같습니다. 자식의 경우 힘든 상황이 오면 부모를 외면하지만 부모의 경우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자식을 지키기 마련이니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행을 택한 캐나다 엄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녀는 무엇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에 오게 된 걸까요? 캐나다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캐서린입니다. 캐나다에서 피아니스트로 활동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국에 온 지 8년이란 시간이 흘러갔네요. 아들을 위해 한국에서 살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만 해도 사실 많은 겁이 났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고향을 떠나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나라에서 새 출발을 한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오늘은 피아니스트로 활동하던 예전 캐서린으로 돌아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저는 부모님 두 분 모두 음악을 전공하신 까닭에 저와 남동생이 음악을 전공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저는 아버지에게 피아노를 배우고 남동생은 어머니에게 바이올린을 배운 것이 그 시작이었지요. 음대를 준비하는 다른 친구들의 경우에는 매일 6시간 넘게 악기를 다루고 연습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하기도 했지만 저에게 피아노란 친구이자 가족과도 같은 존재였기에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여 연주를 한다고 해도 전혀 힘든 것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노력은 자연스럽게 음대에 수석 입학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는 참 기뻤습니다. 피아니스트가 되어 연주를 하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왔거든요.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음대를 수석으로 입학하긴 했지만 천재적인 성향을 가진 친구들로 인해 성적은 나날이 떨어져만 갔고 더불어 피아노에 대한 흥미와 관심마저 사그라들었어요.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을 시작한 동생을 볼 때면 못난 자격지심을 느끼기도 했고요. 천재들 사이에서도 뒤처지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동생이 부럽기도 하고 질투가 나기도 했으니까요. 부모님께서는 다시 피아노를 연주할 것을 권유하셨지만 한번 손을 놔 버리다 보니 피아노의 까만 건반만 봐도 구역질이 나올 만큼 거부 반응이 일어나더라고요. 병원을 오가며 노력을 해보았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안타까워하시며 졸업만이라도 하길 바라셨지만 더 이상 피아노를 칠 수 없었기에 그만 자퇴를 하고 말았죠. 제 의지대로 자퇴를 하긴 했지만 피아니스트로 활동하며 성장하는 친구들에 대한 부러움과 질투를 느끼는 것은 어쩔 수가 없더군요. 그렇게 하루 종일 방에만 틀어박혀 허송세월만 보내던 와중 옆집에 사는 목사님의 권유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합창단의 피아노 연주를 해달라는 목사님 부탁에 처음에는 거절을 하려 했지만 사람을 구하기 전 한 달만 도와달라는 목사님의 간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교회에 발을 들인 지 얼마 안 돼 저에게는 운명 같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개발자로 일한다던 닉은 일요일 아침만 되면 어김없이 가장 먼저 교회를 찾아오곤 했는데요. 둘만 있을 기회가 늘어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화가로 활동하시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닉 또한 순수미술을 전공했었다고 해요. 하지만 예술적인 재능이 뛰어난 친구들을 볼 때면 자괴감과 우울감이 몰려왔고 이 때문에 닉은 미술을 그만두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사촌 형의 권유로 개발을 접하게 되었고 정해진 답이 없는 미술과는 다르게 정확한 코드로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개발이 참 마음에 들었다고 했어요. 힘들었던 과거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극복한 닉은 저에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죠. 저는 응원에 힘입어 다시 피아노 앞에 다가가게 되었고요. 손이 굳어 피아노의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을 때도 닉의 응원을 떠올리며 꿋꿋이 연주를 이어갔고 저는 피아노에 대한 불안정하던 감정을 완전히 털어낼 수 있었죠. 그리고 교회의 피아니스트로서 정식으로 일하게 된 날 닉에게 제 마음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닉은 크게 기뻐하며 망설이던 자신에게 먼저 마음을 고백해주어 고맙다면서 미리 준비해놓은 반지를 손에 끼워주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에 대한 마음의 확신이 있던 저희는 만남을 가진 지 1년 뒤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워낙 좋아하던 저희 부부는 결혼 후 바로 이세 계획을 세웠는데요. 아이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과는 달리 저희 부부에게는 쉽게 새 생명이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몸에 이상이 있다면 치료라도 받아보겠지만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했고 저희 부부의 마음은 타들어갈 뿐이었습니다. 준비 기간이 늘어날수록 실망감도 커져갔고 울적함으로 베개가 젖어드는 일은 늘어만 갔죠.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일 가까운 곳에서 지켜본 닉은 등을 토닥여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직 준비가 안 된 아기 천사를 기다리며 슬퍼하기보다는 현재를 즐기며 마음을 편히 먹자고요. 자신도 찾아오지 않은 아이로 인해 실망하고 슬펐을 텐데 위로를 해주는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를 빼닮은 아이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했던 것은 맞지만
결혼을 한 제일 중요한 이유는 남편 닉과 행복한 여생을 보내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저희의 마음을 하늘이 알아서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부에게 세상 어디에도 없을 특별한 아이를 보내주시더라고요. 본격적으로 교회에서 일을 할 때였습니다. 방학을 맞은 합창단 아이들을 모아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11살 정도로 보이는 한동양인 남자아이가 반주가 끝나는 동안 노래를 입도 뻥끗하지 않더군요. 앙상하게 마른 아이는 고개만 푹 숙이고 있어 어디가 아픈지 걱정되어 물어보기도 했지만 아이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고 대신 뒤에 있던 남자애들은 키득거리며 아이를 비웃었습니다. 합창단 일정이 끝난 후에는 옆집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이에 대해 알기 위해서요. 아이의 이야기가 나오자 목사님은 한숨부터 쉬셨습니다. 몇 년 전 사고로 인해 부모를 여인 후 아이는 고아원에 맡겨졌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그때의 충격으로 말을 못하는 벙어리 신세가 되었고요. 딱한 사정을 듣고 나니 교회에 가면 제일 먼저 그 아이가 눈에 밟혔습니다. 아이의 사정을 아는 주변 남자애들이 대놓고 그 아이를 괴롭혔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퇴근 시간이 지나도 고아원 버스가 오기 전까지 아이의 곁을 지키며 피아노 연주를 해주는 등 함께 시간을 보냈죠.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아이가 한 달 만에 조금이나마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를 따라 노래를 부르는데 아이의 목소리를 들은 후 제 가슴 깊숙한 곳에서 알 수 없는 울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듣는 순간 깨닫게 되더군요. 이 아이에 대한 저희 사랑이 생각보다 더 깊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 후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 닉에게도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주말마다 아이를 본 닉은 흔쾌히 입양을 하자며 동의하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는 마이크라는 이름으로 저희 부부의 사랑스러운 아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마이크의 말문을 트이게 하기 위해 병원과 상담센터를 오갔는데요. 사랑과 정성을 들이면 금방 돌아올 거란 기대와 달리 마이크의 말문은 좀처럼 트이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마이크의 심리치료를 담당하는 선생님으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마이크가 한국을 그리워한다는 거죠. 알고 보니 마이크는 한국인이던 친부모를 잃고 한국에 대한 향수병을 앓고 있던 것이었죠. 그동안 마이크를 위해 시간과 정성을 쏟으며 노력했다고 생각했었는데 마이크의 속마음을 듣고 나니 너무 미안하고 그동안의 미흡한 대처가 후회스러웠습니다. 병원을 오가며 맛있는 음식을 해줬다고 해서 마이크의 증세가 나아질 거라 여겼던 것이 너무 어리석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마이크의 향수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한국에 가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죠. 쉽지 않은 결정이긴 했지만 닉 또한 마이크를 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면 허락해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닉은 차라리 전문적인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낫다며 완강하게 거절을 해왔네요. 처음 보는 닉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이크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 말까지 했는데 이렇게 거절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러자 닉은 외국에서 지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데 아이까지 데리고 외국에서 살 생각을 했냐며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더욱이 가까운 유럽도 아니고 잘 알지도 못하는 한국 땅에서 어떤 위험한 일을 당할지 예상하기도 쉽지 않다면서요. 평소라면 닉의 뜻을 따랐겠지만 마이크에 관한 일이다 보니 저도 이대로는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발 한 달만이라도 마이크를 위해 한국에 가 있자고요. 그러자 닉은 오랫동안 고민을 한 뒤 3개월 동안의 한국 생활을 결정했고 저희 가족은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화려한 모습을 본 저는 눈을 크게 뜰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캐나다에서 좁고 경사진 도로만 이용해서인지 발달되고 뻥 뚫린 도로를 달리는 택시를 보니 신기하더라고요. 다음 날부터 저는 마이크와 함께 미리 예약해두었던 병원과 심리치료센터를 찾아갔고 한국 기업에서 외주를 받은 닉은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닉의 말이 신경 쓰여 어서 빨리 마이크의 마음의 병을 치료하고 돌아가고 싶다 생각하기도 했는데요. 막상 지내다 보니 캐나다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한국에서 보내는 시간은 참으로 소중했습니다. 한국은 외국인인 저희를 따뜻하게 품어주었거든요. 마이크의 상태가 차츰차츰 나아질 무렵 한국에 대한 닉의 편견이 180도 뒤바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이크의 치료가 끝난 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닉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깜짝 놀라 그 길로 버스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는데요. 닉이 혼자서 고통을 헤매고 있을 거란 예상과는 달리 침대 옆에는 처음 보는 사람이 앉아 있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 같은 오피스텔에 사는 남성이었습니다. 닉을 엘리베이터에서 몇 번 마주쳤던 그는 교통사고가 난 것을 확인하고 보호자인 제가 올 때까지 닉의 곁을 지켜준 것이었어요. 위험에 빠진 닉을 저 대신 가족처럼 챙겨주는 모습을 보니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얼굴만 스쳐간 사이에 이런 큰 도움을 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감사의 인사를 하자 그는 오히려 저희 부부를 걱정하며 봉지 하나를 주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저에게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된 닉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닉도 저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행동에 감동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닉이 태어나던 날 저희의 안색을 살피며 우물쭈물하던 마이크는 남편 닉에게 편지를 건네주더군요. 편지에는 이번 상담 때는 꼭 아빠인 닉도 참석해주면 좋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요. 다행히 마이크는 가벼운 타박상만 입은 상태에서 이미 퇴원도 했기에 저희 세 식구는 다 같이 병원에 갈 수 있었어요. 마이크가 상담받는 모습을 본 닉은 아이에게 온전히 힘을 쏟는 한국의 전문가들이 대단하다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상담이 끝난 후 마이크는 처음으로 저희 부부에게 고맙다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영어로 말이에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마이크를 끌어안고 우열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닉과 약속했던 3개월이 끝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국에 더 있고 싶었지만 닉과 약속을 어길 수는 없었기에 곧 캐나다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차였어요. 한국인 동료들이 준 선물을 한 알을 안고 집으로 돌아온 닉은 한국에서 좀 더 지내야겠다며 선전포고를 날려왔어요. 닉은 그동안 자신이 한국인에 대해 오해를 한 것 같다며 따뜻함과 배려가 있는 한국에서 쭉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저 또한 한국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기에 닉의 이런 변화는 기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저희 부부는 한국에서 8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한국에 대한 애정은 점점 커져만 갔고 결국은 귀화까지도 결심하게 되었어요. 물론 그 과정은 힘들었지만 한국에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귀화가 확정이 되던 날 저희 부부에게는 소중한 둘째가 찾아왔고 현재 저희 네 식구는 한국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답니다. 마이크가 노래 연습을 할 때면 딸인 벨라는 그 옆에서 옹알이를 하며 오빠를 따라하곤 해요. 그 모습을 볼 때면 한국에 오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곤 하죠. 아들은 저희 부부에게 자신의 인생을 바꿔준 생명의 은인이라 말하곤 하지만 저희 부부에게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아들이 오히려 은인이라고 말하곤 한답니다. 더 행복한 길로 저희 부부를 안내해준 마이크에게는 그저 고마울 따름이에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의 사연이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영상 아래 댓글이나 공식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